합격률을 봐야 검증된 학원이다. 특별반 최종 합격률 2년 연속 90% 이상의 해커스 편입. 10명 중 9명을 합격시키는 힘은 해커스 편입만의 빡센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작심삼일, 스마트폰, 무리한 계획, 나태함은 수많은 편입 준비생들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해커스 편입의 빡센 관리는 매일 출석, 학습, 테스트, 스터디, 1대1 상담의 5단계에 걸쳐 하루 8시간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의지도 관리로, 실력도 관리로, 합격도 관리로. 편입 성공시키는 해커스 편입의 노하우. 지금 공개합니다. 스텝 1. 출결 관리. 해커스 편입 수강생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엔 담임선생님의 꼼꼼한 출결 관리가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석한 학생에게는 즉시 전화가 가며 부득이하게 결석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수업 자료와 복습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주일 단위로 반별 게시판에 출결 관리 내역이 업로드되는데 수강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자극을 받고 스스로 결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출결 관리, 해커스 편입 담임선생님이 그림자처럼 관리합니다. 스텝 2. 학습 관리. 절대 한 반에 1등과 꼴등을 함께 두지 않는다. 해커스 편입은 수많은 합격 사례를 통해 수준별 맞춤 강의의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이에 예비 수강생들에게는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여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편입 영어 강의는 레벨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기초, 기본, 심화, 적용, 응용, 완성, 실전, 최종 단계까지 8단계에 걸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수님들과의 1대1 멘토링 수업이 있어 단 한 명도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관리 덕분에 영어 노베이스였던 학생들도 영어 하나로 편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편입 수학 강의는 단기간에 편입 수학 전 범위를 마스터할 수 있는 표준 진도표를 적용하여 수업합니다. 각 진도에 맞는 복습 동영상도 무료로 제공하여 완벽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케어하고 동시에 합격이 필요한 수학 공부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교수님이 직접 스터디를 관리하며 수강생들 하나하나 상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질의응답도 일일이 답변해 주십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수학 왕초보인 학생들도 자연계로 편입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최상위권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커스 편입의 자랑, 특별반 시스템 제도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선발고사로 선별된 최상위 실력 25명의 학생들은 해커스 편입 특별반이라는 이름 하에 수업을 받게 됩니다. 먼저 특별반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기도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반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특별반 전용 강의실과 자습실은 저에게 좋은 공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담임제도나 해커스만의 커리큘럼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반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매달 시험 결과를 통해 자석이 정해지는 지정 자석제를 통해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자연스러운 경쟁이 가능해졌고 이는 또 다른 동기부여로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검증된 편입 합격 집중 코스 해커스 편입 특별반은 하나, 영역별 1위 스타 강사진의 지도 2, 상위권대 합격에 최적화된 모의고사 및 학습 자료 무한 제공 3, 전용 지정 좌석 및 사물함 제공 4, 개인별 전담 담임 배정으로 특별 케어를 받습니다. 스텝 3. 365 테스트. 365 테스트는 편입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1년 365일 풀 가동되는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해커스 편입 수강생들은 매일, 매주, 매달 테스트를 응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실력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맞춤 관리를 받습니다. 복습 효과를 더한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를 시행하고 학업 성취도 분석을 위한 먼슬리 테스트와 모의고사 평가를 진행합니다.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매달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모의고사 응시 후에는 응시 과목별 1대1 성적 상담이 이어지며 성적은 매달 누적되어 최종 목표 대학 합격까지 꾸준히 관리됩니다. 스텝 4. 스터디 관리. 합격생들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꼽은 교수님 직접 관리 스터디. 해커스 편입의 스터디는 체계적인 관리로 유명합니다. 스터디는 수준별 맞춤조를 편성해서 수업 후에 진행하며 해커스 편입은 특히 스타 교수진들이 직접 스터디를 1시간 동안 관리하므로 중간에 와해되는 스터디, 친목 도모형 스터디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수강생들은 스터디 교재로 활용할 풍부한 보충 자료를 제공받으며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다양한 유형 문제를 풀게 됨으로써 실전 감각을 높입니다. 또한 다른 스터디원들과 틀린 문제 유형을 함께 리뷰함으로써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유형을 폭넓게 점검하고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스텝 5. 1대1 상담 진행. 많은 편입 합격생들이 합격 비결 중 하나를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기간의 레이스인 만큼 슬럼프가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만큼 완벽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해커스 편입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멘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기적으로 담임 선생님들과의 1대1 면담 시간을 갖고 언제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멘탈 관리뿐만 아니라 성적 관리, 학습 플랜까지 모두 1대1 전담 마크로 진행됩니다. 365 테스트의 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강점, 약점을 분석해 줌과 동시에 목표 대학의 편입 합격생 또는 경쟁자와의 성적을 비교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코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플랜이 세워지는데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 시간과 공부 방법, 공부량을 피드백해주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합격하는 공부 플랜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줍니다. 이처럼 해커스 편입의 모든 수강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의 개인 전담 마크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해커스 편입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대형 자습실 제공,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도시락방 제공, 공부 자극을 위해 복화왕, 독해왕, 문법왕, 논리왕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편입의 모든 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류 합격을 위한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특강 및 첨삭 진행, 면접 합격을 위한 모의 면접 진행, 최종 배치 전략 상담까지 꼼꼼하고 공백 없는 관리로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작은 변수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합격률이 다른 해커스 편입의 관리 시스템. 그냥 그런 수업으로 일관하는 일반 학원이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단 한 명의 수강생도 빠짐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커스 편입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2년 연속 특별반 최종 합격률 90% 이상의 해커스 편입.
한양대를 포함해서 총 12개 대학에 합격한 전문대학교에서 경희대 컨벤션 경영학과로 합격한 이화여대 사학과에서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에서 논술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이번에 해결할 질문은요. 편입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할까요? 이 질문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최적의 준비 기간을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고 답변 드릴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질문하셔도 저는 동일한 답변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영어 공부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딱 정해놓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우리는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하는 시행착오를 다 겪으셔야 하고요. 남들도 하는 실수를 나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하는 실수 나도 하고요. 남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더 많이 해봄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의 방향을 정확하게 방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편입 논술을 준비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셔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측면에서, 즉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최대한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순리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지금 그 시작점을 가져가실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논술 시험 그 누구도 유리한 지점에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즉 논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해본 경험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시작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해커스 편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에서 경찰대 편입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에서 경찰대 언어논리와 연고대 편입 논술 담당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경찰대와 연고대 편입 전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핵심적으로 해드리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Q&A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찰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경찰대와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편입으로 갈 수 있는 최상위 대학이죠. 특히 작년에는 경찰대가 새롭게 편입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지점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입을 결심하고 준비하시는 상황이라면 당연하게도 최상위권의 대학에 도전해야겠다라는 결심과 의지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 해커스가 가장 강력한 도움 드릴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강우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경찰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경찰대 전형이 굉장히 원서 접수부터 최종 사정까지 길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제 원서 접수가 우리가 8월 달에 진행이 됐죠. 8월 달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서 1차 시험이 11월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또 이제 신체나 체력 적성 면접 시험이 1차 시험 끝난 이후에 또 한 2달 정도 맞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고, 2월 초가 되어서 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됐죠? 전형 기간이 길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보다가 지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보면은 거의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달려간다라고 생각하면 2월에 최종 합격 일자가 정해지기까지, 사실 그 최종 합격을 기다리기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이 기간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힘든 지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스텝 한 스텝 다 같이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찰대 편입 전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모집 정원은 총 50명인데 일반 대학생이 25명, 그 다음에 재직 경찰관이 25명이 이렇게 이제 전형을 통해서 선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가 작년에 8월 26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죠? 그래 돼 있고, 봐야 될 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렇죠. 전체적인 경쟁률은 30.3대 1인데 일반 대학생들의 경쟁률을 한번 보십시오. 52대 1. 그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경쟁률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52대 1이라는 숫자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편입에서의 경쟁률이 이 정도 되나요? 요거보다는 높죠. 또 보면은 그래요? 인기 이거보다 학과들의 높아요. 편입 경쟁률은 100대 1을 넘어서는 경우도 흔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52대 1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익숙해져야 되는 숫자 수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같은 서류 준비가 일단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각각 한 2,500자 정도를 준비해야 되고 또 각각 5문항 정도를 채워 넣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역시 크게 부담 느끼실 만한 지점 되겠습니다만, 자소서나 학업계획서의 문항 자체가 대단하고 특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씩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지점이고요. 또한 경찰대라고 하는 학교가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학업 활동을 했느냐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의 그 목표 지향적인 태도 그대로 잘 보여주시면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문항들이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이제 드디어 11월에 1차 시험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시험의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영어와 언어 논리 두 과목을 치는데 이게 시간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20분에 걸쳐서 두 과목의 시험을 같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보면은 이번에도 그랬지만 언어 논리가 어렵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수월했죠. 그러니까 두 과목에 이렇게 시험 시간 안배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두 과목의 어떤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밸런스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원의 모의고사 같은 걸 치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영어는 40문항에 문항당 배점은 2.5점, 그죠? 언어 논리는 25문항에 문항당 배점이 4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감하기에도 언어 논리가
배점도 높잖아요. 문항수는 적지만 시간은 또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만 그려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뭡니까?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학원에서 같이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두 과목을 그냥 동시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전략과 연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성적 분포 보니까 어떤 경향 확인할 수 있는지. 네, 일단은 보면은 그렇죠. 뭐 두 과목에 지금 보면은 점수별 편차가 크게 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받은 점수는 뭐지 평균 합격 점수하고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는 이 친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과목에 지금 실력이 편중이 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과목의 밸런스를 처음부터 맞춰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뭐 영어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언어 논리를 준비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되겠죠? 두 과목의 밸런스를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딱 유지해가는 게 좋겠죠. 이 친구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언어 논리에서 한두 문제만 더 틀렸어도 이 친구는 힘들었죠. 그렇죠. 사실은 한두 문제 정도가 아니라 반 문제만 더 틀렸어도 그렇죠.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48점이라는 점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낮은 점수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 중에서도 저 언어 논리 성적 굉장히 낮아서 지금 반포기 상태다 이렇게 제가 연락 받은 적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해볼 만한 시험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가 두 과목을 함께 보는 시험이니까요. 두 과목들 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요. 네,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그래서 뭐 일단은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죠? 뭐 서울대나 연고대 수준의 학생들이 뭐 학원 수강생들 중에서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 유형들로 출제가 됐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다른 타 대학에 편입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최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성한 수준보다는 분명히 낮은 난이도였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게 요거죠. 유형이 뭔가 낯선 게 나왔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글의 논리성 문제가 전체 40문제 중에서 11문제가 따라 나왔다는 거. 문항수가 아주 많았죠. 그 다음에 생활영어나 페어링이나 이런 정비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 대학 일반 편입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저희 경찰대 입시 문제에서 따라 나오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에 대한 적응이 맞죠? 일단은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 난이도는 쉬웠지만, 그죠? 그래서 뭔가 점수의 편차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뭐 친구들은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편했을 거예요. 모의고사하고 같은 느낌으로 시험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모의고사하고 동일한 유형의 동일한 문항 배열의 문항수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완전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의고사 치듯이 시험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찰대 편입 영어는 편입 영어이기는 하지만 다른 편입 영어에 분명한 차이점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출제 경향,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문제 중에서는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국회직 8급 문제하고 완전 비슷해요. 국회직 8급에 나오는 오지선다 25문제하고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지금 맞죠? 이제 이렇게 경찰대 편입 영어 문제에 따라 나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 영어를 가르쳐 보신 경험이 워낙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편입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공무원 영어, 기타 등등의 여러 유형들, 심지어는 경찰대 입시 영어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유형 분석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출제되는 게 정말 가장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점 되겠습니다. 저희 언어 논리도 한번 살짝 분석해 보면은 작년 문제 저는 지나치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의 변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문제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출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100점을 받는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전략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셨던 경찰대 언어논리 합격자 커트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언어논리는 작년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낮았거든요. 점수 스펙트럼이 아주 좁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지양되어야겠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라든가 또는 이제 변별력이 좀 부족한, 좀 과하게 어려워서 변별력이 부족한 문제를 얼마나 가져가고 얼마나 놓고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는 사실 그 내용적인 측면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유형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말하기 힘든 지점이 있고요. 경찰대가 일단 처음 문제를 내는 것이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여기저기에서의 레퍼런스들을 조금 아쉽게 가져오는 바람에 문제의 정체성 자체가 조금 서운했다. 이런 문제들도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됐으니까 우리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대는 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데요. 또 뭐 있어요? 네, 그렇죠. 신체 검사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필기 시험을 아무리 잘 쳤다 할지라도 뒤에 남아있는 신체 검사나 적성 면접 시험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해보곤 했지만 필기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뭐예요? 체력 검사 가서, 맞죠? 신체 검사나 체력 검사를 이렇게 통해서 넘겨보시면은 체력 검사도 나오는데 신체나 체력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허다하게 봤어요. 그죠? 한 친구는 뭐 필기를 연달아 3번을 붙었는데도 체력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봤으니까요. 올해부터는 이 체력 검사의 방식이 또 바뀐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환식 체력 검사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전에 해왔던 체력 검사하고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뭡니까? 노하우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기초적인 체력, 기본적인 체력을 높여놓는다고 해서 이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준비해 주나요?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하죠. 그죠? 작년에도 그랬었고 체력 검사를 위해서 그죠? 뭐 아마 이제 그럴 거예요. 3월 달 이후부터 이렇게 또 이제 뭐예요? 이전에 해왔던 체력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커스 편입 경찰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 해커스 편입만 있는 게 아니고 해커스 경찰 학원에서 이렇게 또 체력 준비를 또 옆에서 서포트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성 검사도 있나요? 적성 검사도 있죠. 적성 검사는 쌤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죠.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런 경찰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타입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실제로 적성 검사 결과를 면접 자료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일관된 대답과 일관된 태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격, 인재상 그리고 경찰 윤리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된 시험을 보는데 사실 경찰대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대단하게 어떤 준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된 연습을 좀 몇 차례 반복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뭔가 새로운 적성을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 크게 모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도 연습을 통해서 좀 더 훈련하셔야 되는 지점이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또 그리고 면접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한두 마디 이렇게 잘못 말하거나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막혀가지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여러 봤으니까요. 근데 면접 준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지점이 있는 데다가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면접 담당자들을 되게 감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압박감을 많이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포인트가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 이제 업무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딜레마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네가 이제 경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뭐 상사의 지시와 그렇죠. 현장 상황이 맞지 그렇죠. 않을 때 어떤 그렇죠. 선택을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기본적인 답변의 틀을 갖고 있어야 당연하겠죠. 어떤 상황에든 적용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저희 어떻게 선생님이 도와주시나요? 경찰 면접?
수지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겠죠. 저는 영어만 할 겁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경찰대 입시 면접까지, 경찰대 편입 면접까지 충분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통해서 뭐 부드럽게 진행되는 면접부터 시작해서 압박 면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면접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이지 여러분들이 체력 준비만 잘하시고 필기 준비만 잘하셔서 1차와 체력만 잘 통과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멱살 잡고 끌고 가겠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다짐만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연고대 편입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편입 과정에서 가장 목표를 높게 잡으신다면 바로 이 연고대, 경찰대와 더불어 이 연고대가 되겠죠. 경찰대와 달리 연고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고대와 연대 모두 다 논술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1단계, 2단계 나누어져서 전형이 치루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반영 비율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논술 잘 쓰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학습법 한번 정리해 보면 논술을 흔히 쓰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은 철저하게 독해 시험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읽었는가가 무엇보다도 이 논술 점수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제시문을 요약하라든가 비교하라든가 아니면 특정 제시문을 기준으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하라든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발한 문장을 작성하고 유려하고 세련된 작문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읽었는가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무엇보다 독해 실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니,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논술에서의 채점 기준은 무엇보다도 감점을 당하지 않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00점부터 시작해서 깎아내려가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산점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감점을 덜 당하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크게 감점 요소가 없고요. 정성평가 부분에서 얼마나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부합해서 썼는가,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썼는가가 핵심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대단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답안보다는 누가 봐도 크게 감점할 게 없는 무난하고 평범한 하지만 쉽지 않은 이 지점을 잘 수행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은 전략 되겠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독해를 요구하는 시험이니까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읽어야 하는 제시문들은 이 정도 수준의 제시문들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는 읽기 어려운 그리고 사실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이런 제시문들을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논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누락 없이 빠짐없이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문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쁘고 멋지게 쓰려는 욕심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충실하게 맞춰내는 방식의 무난한 진술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한 정확하고 개별적인 첨삭의 과정이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베껴 쓰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글들을 진지하고 진중하게 읽고 각각의 해결 방안과 수정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의 첨삭 중심의 저희 해커스 수업이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Q&A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나왔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난이도 어땠는지, 일반 편입 영어와 유형이 많이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네,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경찰대 편입 영어의 난이도는 일단은 편입 영어로 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유형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앞쪽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수업하면서도 강조하는데 1년에 우리가 이렇게 다루게 되는 컨텐츠의 내용이 그래요. 경찰 공채 문제하고 경찰대 입시 문제하고 공무원 기출 문제하고 편입 영어 기출 문제까지. 그러니까 다뤄야 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걸 다 해주시나요? 그렇죠. 다 해주죠. 난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난이도도 올라갈 거예요. 올해는 유형도 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단순하게 편입 영어만 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지금 자료를 이리저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공무원 기출 문제를 보니까 같은 유형의 맞죠? 그런 어떤 유형의 직종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뽑아서 학생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실 각오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 공부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뭐만 보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그 유형이라든가 또는 제시문의 성격, 종류, 그리고 질 이런 것들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찌됐건 정확하게 제시문을 그 어떤 글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고 담백하게 읽어내는 훈련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2024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저희 선생님들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영어는 조금 올라가고 언어논리는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별력 측면에서도 언어논리가 작년처럼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에서 100점 받는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것은 그리 현실적이거나 전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질문은 영어 기초가 없대요. 네. 해도 돼요? 이 질문도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는 올해 지금 준비를 하니까 2024 대비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2025 대비 친구가 있어요. 벌써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으시겠죠? 우와.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1년 이제 이상을 잡고 그 친구가 기초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질문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공부 방향 같은 것들을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데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빨리 준비하세요. 그죠? 그래 되고 지금 이제 학원에서도 입문 기본 단계, 그죠? 그러니까 1, 2월 달, 3, 4월 달 요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휘부터 지금 수업 시간에 외우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학원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조금 더 뭔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공부 맞죠? 과정들을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따라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하더라도 1, 2월 강의를 좀 보강하기만 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해결 가능한 수준이군요. 네. 언어 논리도 한번 보시면 언어 논리 공부 자료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제 자료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은 컨텐츠와 가장 양질의 컨텐츠로 이미 11월까지의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희 해커스에서 제공하는 교재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그게 아주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이 다시 상담하시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자료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가이드도 해드릴 테니까 공부 자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저희 작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준비했어서 여러분들께서 작년보다 더 낫고 작년보다 더 보완된 커리큘럼으로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심화 발전할 수 있게끔 이론적인 측면들 저희 반팔 입기 전에 완벽히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모의고사 통해서, 그리고 그 모의고사의 난이도라든가 모의고사의 성격 같은 것들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자료에 대한 고민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대 언어논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문이 출제됩니다. 어떤 분야가 가장 변별력 있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학생들마다 정말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철학 제시문만 나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친구들이 있고요. 과학기술 제시문 나오면 아예 그냥 마음을 놔버리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수업은 영어 수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언어논리 수업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종류의 어떤 장르와 어떤 난도의 글을 읽는가와 무관하게 주어진 정보를 담백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질릴 때까지 끝까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해드릴 테니까 이러한 장르 또는 글의 종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독해의 하수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학원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네요. 그죠? 안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안 하면 떨어져요. 너무 좋은 학교여서 여러분들이 좀 덜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면 좋을 그렇죠. 텐데 너무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양이겠지만은 늘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양의 지금 준비를 하는 것들은 그만큼 뭔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어떤 뭐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그렇죠. 양이 많은 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가. 그 공부의 효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될 겁니다. 양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된 커리큘럼이 뭐 언어 논리도 있고 영어도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따라와만 주셔라. 제발 좀 이거를 따라오면 예, 맞죠. 또 제 말이 이런 그 말이에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일반 대학 편입이랑 영 단어가 똑같냐? 단어는 어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편입 용어는 어휘가 또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다루는 어휘 수준이 요만큼이라면 네. 편입 영어에서 다루는 수준이 이만큼입니다. 진짜 그렇게 어휘가 네, 어려워요?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입 영어의 어휘 수준으로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은 공무원 영어의 출제 경향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뭐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도 어휘 문제들이 전부 다 보면은 편입 영어의 중하 수준.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찰대 편입 영어를 준비하고 싶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일단 닥치는 이게 문제가 어휘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인문발에서 1, 2월 달 동안 하고 있는 수업도 편입 영어에서 다루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 기본적인 단어들, 그 정도 수준의 단어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휘를 이렇게 이제 수업하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네. 책으로 따지면 이만큼의 두께. 책 두께로 그만큼이요? 책 두께로 이만큼이에요. 알겠죠? 이만큼의 두께만 커버가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좀 경찰대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이만큼의 두께를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지금 루틴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요만큼의 두께를 해야 되지만 하루에 어휘 공부는 30분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가능한가요? 30분씩만 그렇죠. 잘하면? 그게 이제 루틴의 힘이죠. 이제 그런 것들로 커버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편입 영어 수준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데 경찰대 편입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특별한 유형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언어 논리는 독해 문제 푸는 스킬, 길러야 하는 능력, 그쵸? 독해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정답률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기출문제 풀면서 시간 부족을 너무나 크게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덜 읽고 안 읽고 푸는 방식으로 시간 단축을 먼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와 함께 수업하시면, 수업해보시면 실제로 정확도가 담보되었을 때만 의미 있는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금방 느끼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길러야 하는 능력은 어떤 새삼스러운 독해력이나 암기력이 아니라 사실상 제시문 전체를 읽어내려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집중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독해력보다 집중력은 훨씬 하등의 힘이어서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하듯이 하루에 1분, 2분 이렇게 길러나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집중력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아서 충분한 실력 발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새롭게 장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발현할 수 있게끔 훈련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대 공부는 영어와 관련해서 난이도, 공부 방법, 학원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학생들 진짜 이런 거 궁금한가 보다.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공부 방법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기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방법하고는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편입학원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들에서 조금 더 뭔가 타이트해져야 되겠죠. 경찰대인데. 그렇죠? 좀 더 타이트한 방법으로 끌어가 드릴 겁니다.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 그래야 되고 전체적으로 수업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휘부터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더워지면 5, 6월 달, 7, 8월 달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양치기도 하고 양적으로도 많은 양을 다룰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학원에서 하는 수업 수준도 레벨도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급 독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논리 완성에서 또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들, 유형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공부들도 이제 조금 더워지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3, 4월 달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수업들을 쫓아오면서 기본기를 확립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될 거고, 전체적인 학원 프로그램이나 관리 시스템은 뭐 작년에도 뭐 성공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해온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이제 이 기출 문제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들을 딱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관리 시스템과 학원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요거는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른 이제 클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모든 것들을 세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끔 저희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원에서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다지고 그리고 학원으로 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연고대 편입과 관련해서는 연대 논술하고 고대 논술의 차이가 뭐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결국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잘 읽고 조건에 맞춰서 잘 썼는가, 이러한 논술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죠. 물론 문항수라든가 시험 시간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대에만 적합한 학생이 있고 고대에만 적합한 학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거 잘 쓰는 친구가 저것도 잘 쓰더라. 결국 본질과 핵심을 누가 더 잘 꿰뚫었는가의 문제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문논술, 사회논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시험의 종류 그리고 문제의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인문논술의 경우에는 제시문 중에 하나가 영어로 출제되고요. 사회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중에 하나가 역시 영어로 출제되면서 플러스 표나 그래프 같은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독해의 일환인 것이지 문제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약간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회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뼛속까지 문과의 경우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기출분석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니까요. 뭔가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가 더 쉽다 어렵다라고 정할 수는 없는데요. 각각에 맞는 유형들이 약간 나누어질 수는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 기출분석하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리고 그리고 강요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를 좀 갈라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 해본 적 없는데요. 준비 가능하냐? 이게 만약에 창작을 요하는 창작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창의력 같은 것들을 요하는 문제들이라면 재능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한 번도 준비해보지 않은 사람 또는 아예 DNA 자체가 그쪽으로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시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잘 쓰나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의 훈련을 하시기만 하면 주어진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찮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봤는가의 문제이지 경험의 유무라든가 재능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경찰대와 연고대 합격 전략 설명회 간단하게 진행해 봤는데요. 선생님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뭐 지금 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식의 설명회는 처음 해봤는데 훨씬 더 뭔가 좀 진솔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강우재 선생님이 준비해 두신 커리큘럼 보니까 저는 좀 쉬어도 되겠다 뭐 이런 편안함이 느껴지고요. 저희 두 과목 모두 다 여러분들이 최대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입을 통해서 최상위권 대학에 노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해커스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거두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